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왕초보교 실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번째 지지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형을 살펴보면요. 이게 이제 각골문과 이 금문을 보면은 빗살무늬톡이라고 하죠. 담는 그릇 비슷한 모양인데 어디에서 연유한 글자냐라고 하면 술을 담는 항아리, 즉 술 항아리에서 이렇게 따온 그런 글자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자로 이 주자를 보면 앞에 삼수변이 붙고 뒤에 이 그 유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유라고 하는 글자에는 술의 의미가 있다. 이런 재미난 사실이 좀 있고요. 이 자인은 당유라고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지지이고요. 그리고 이제 닭 또는 이제 이 새를 그 뜻한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술, 또 술을 담는 그릇, 항아리, 그리고 또 연못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고전에서는 이 유라고 하는 이 글자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설문해자에서는 그 나아간다는 뜻이다. 8월에 기장이 익으면 술을 빚을 수 있다. 여기서 또 이제 술하고 연관해가지고 유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연해자평이라고 하는 고전에서는 유는 취, 그러니까 마치다라는 뜻이다. 만물이 성숙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유라고 하는 글자의 이제 뜻을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즉 8월이 되면 이제 모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이제 그 결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맺게 되는 거죠. 만물이 성숙하게 된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글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양 오행을 이제 살펴보면 시간의 측면에서는요, 음의 구간에 있고 또 공간의 측면에서도 음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의 그 채와 용이 모두 이제 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행은 금이 됩니다. 그래서 유는 음금이다. 천간의 이제 신금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금의 운동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유금의 음양의 구성은 사음 이양이 됩니다. 오에서 음의 구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음의 구간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신까지는 전체적으로 이 음과 양의 비슷한 이런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비로소 이 유금에 와서는 음이 양을 누르고 앞서가는 이제 그런 운동을 하게 된다. 결국 이것은 이 거두는 이제 수렴을 마무리하고 열매를 이제 몸체에서 좀 분리하는 그런 운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절로 얘기하면 이미 시작된 이 가을의 기운이 가장 왕성해져서 이 계절의 절정을 이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은금인데 이게 이제 숙살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의 운동인 금극목을 굉장히 좀 잘하는 그런 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금의 시공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유금은 이제 계절로는 한가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기로는 이제 백로와 추분이 되는 거고요. 대략 이제 음력 8월, 양력으로 이제 9월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시기에는 오공이 이제 무르익고 또 이제 추수를 하는 계절이다라고 해서 유금이라고 하는 글자의 어떤 의미에 부합하는 만물이 결실을 맺는 그런 이제 계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하루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이제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시간은 이제 저녁밥을 먹고 또 이제 밥을 먹고 나면 또 술을 마시죠. 뭐 그런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요즘은 뭐 사람들이 그렇게 일찍 자지는 않는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잠을 자기 위해서 좀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인생으로 이제 비유한다라고 하면 43살에서 48까지 장년기의 이제 절정의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인생의 어떤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자신의 활동의 성과를 마무리하는 결실을 이루는 그런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방향으로는 이제 정서 방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색으로는 순백색이 되고, 그리고 숫자는 4입니다. 유금의 물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유금은 천간의 신금과 같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천간 신금의 이제 물성을 주옥금이라고 한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에 비유한다라고 하면 수정이라든지 사금과 같이 자연적으로 가공된 그런 이제 보석에 많이 비유를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어떤 열매, 그리고 가을에 이제 서리가 내리잖아요. 이 가을의 서리, 이런 것들이 다 유금의 이제 물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인공물이라고 하면 당연히 인공적으로 가공된 보석들, 그리고 이 금 같은 경우는 칼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큰 칼, 큰 도끼에 비유했다라고 하면 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날카로운 비수, 예전에 이제 은장도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침, 수술칼, 그런 이제 칼에 비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련된 금속인데 아주 정밀하게 재련된 이런 금속들, 정밀한 기계들, 이런 것도 다 유금의 어떤 인공적인 물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좀 유금의 상징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유금도 이게 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돈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아주 어떤 가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유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재미난 거는 사찰, 또 사찰의 종에 이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이제 사찰에서 또 이렇게 전파하는 이른바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유금의 상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전에서는 유금을 어떤 물상에 비유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이 삼명통해에서 앞서 말씀드린 사종이다, 즉 사찰의 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찰의 종이 울리면 그 소리가 하늘의 문에 닿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볼 이 술과 해라고 하는 이런 두 개의 좀 지지를 하늘의 문을 뜻하는 천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늘의 문이라고 얘기하는 이 술과 해 바로 앞에 이 유가 있기 때문에 유를 사찰의 종에 이제 비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물로는 연해자평에서 이제 닭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설명을 닭의 발톱이 넷이기 때문에 음이다. 유는 서쪽에 있고 달이 머무는 곳이다. 닭은 짝짓기를 하지만 그 모양이 없다, 즉 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닭의 속성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고전에서는 입이 뾰족하고 음식을 흩어서 먹고 발톱과 벼슬이 있다. 성교 시간이 짧으며 두 다리로 날아오르고 축시에 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재미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발톱과 이제 벼슬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당사조라고 하는 데에서 이 닭이라고 하는 유금이라고 하는 것을 천인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천인성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칼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아주 날카로운 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언뜻 보면 닭이라고 하는 동물은 좀 순한 동물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를 갖고 있고, 닭의 부리가 못 뚫는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금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날카로운 어떤 칼을 갖고 있는 까탈스럽고, 그리고 또 예민하다, 좀 강성의 어떤 기질이다 하는 거고요. 또 한편에서 이제 유금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인도의 어떤 신 아수라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또 이제 벼슬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축시에 온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살펴볼 어떤 지지의 관계에서 원진살이라고 하는 이런 그 관계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 닭과 이제 이렇게 원진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동물이 누구냐면 바로 호랑이가 됩니다. 근데 호랑이가 왜 닭을 미워하느냐라고 하면, 이게 닭이 뭐 별 볼일 없어 보이는 동물인데 이렇게 머리에 벼슬, 즉 뭔가 좀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벼슬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호랑이는 그 야행성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밤에 돌아다니는데 이 축시, 인시 바로 앞에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닭의 소리를 들으면 아침에 밝아 오는구나 해서 도망을 가면서 좀 닭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전해지기도 하지요. 유금의 그 심리를 말씀드리면요, 유금은 전체적으로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좀 깔끔하고 좀 세련된 성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좋고 싫음이 좀 분명하고, 그리고 또 이 흑과 백을 이렇게 선명히 가르는 그런 기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날카롭고 예민한 기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툼도 좀 많이 따르는 심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냉정하고 냉혹하지만 이게 또 이제 금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리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내면이 순수하고 인정도 많다. 하지만 어쨌든 이 금이라고 하는 그런 숙살의 기운 때문에 급변하면 굉장히 무서운 기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좀 강하기 때문에 주변의 관계를 잘 자르는 이제 그런 어떤 심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나치게 깐깐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잔소리도 많다라고 하는 그런 또 단점도 가지고 있는 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금의 키워드를 이제 정리해 본다라고 하면 단절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날카로운 좀 칼이고요. 또 이제 모든 운동을 마무리하고 이 결실을 이룬 다음에 그것을 이제 본체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런 운동의 속성 때문에
굉장히 좀 잘 자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동시에 냉정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금은 이제 순수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지에 모두 12개의 글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당히 좀 자기의 기운을 이렇게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지지는 많지가 않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유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깔끔한 이제 그런 기질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순수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유금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신유술이라고 하는 이 가을의 운동의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바로 도화살에 해당하는 글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 지지 유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술토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